자, 계속해서 3회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가 502페이지 같아요. 네. 502페이지 41번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41번 문제 502페이지 41번 보시면 전격 출력이 7.5kW의 삼성 유도전동기가 전부와의 운전에서 2차 저항선이 300W래요. 그때 슬립 물어봤는데 우리 슬립 공식이 4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한번 적어보면 S는 첫 번째 뭡니까? NS분의 NS-N이 되겠고요. 두 번째가 E2분의 E2S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F2분의 F2S가 되겠고요. 마지막 네 번째가 P2분의 P2C가 되겠죠. 그래서 4가지 공식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회전수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전압, 세 번째 주파수, 네 번째는 우리 2차 동선, 구리손 주어지면 네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해결해 주시면 된다고 했던 거죠. 이때 P2는 입력인데 입력을 주면 넣지만 그대로 넣으면 되지만 입력을 안 주면 우리 출력 플러스 손실을 이용해서 구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 공식이 이제 해당이 될 건데 동선을 줬으니까 P2분의 P2C를 갖다 이용해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2차 동선이 얼마냐면 2차 동선이 우리 2차 저항선이에요. 같은 거야. 그래서 요거 얼마냐면 300W가 되겠고요. 입력을 안 줬고 출력하고 손실 줬으니까 7.5인데 걔를 갖다가 우리 와트로 환산하면 7,500이 되겠죠. 단위를 맞춰줘야 되니까. 플러스 손실은 동선이 되겠죠. 300. 그래서 곱하기 100을 해주면 퍼센트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거 3.85% 나옵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 되겠죠. 1번. 그 다음에 4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2번 보시면 분권 발전기 병렬 운전 나왔고요. 그때 발전기 용량과 전격 전압 물어봤는데 우리 병렬 운전 조건 보면 직류 발전기의 병렬 운전 조건을 보시면 조건이 아닌 거 물어보면 두 가지 있잖아요. 무조건 누구하고 누구예요? 용량하고 출력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조건이 빠지는 거야.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였어요? 극성이 일체된다고 그랬던 거죠. 극성이 일체된다. 직육이니까. 두 번째, 단자 전압이 일체됩니다. 또는 전격 전압이 일체되겠죠. 이 단자 전압, 전격 전압이 일치가 되지 않으면 뭐가 발생하는 거예요? 순환 전류가 흐르겠죠. 순환 전류가. 그 다음에 세 번째, 외부 특성 곡선이 수화 특성일 것. 그래서 우리 외부 특성 곡선을 부하 전류와 단자 전압의 특성 곡선을 따졌던 거죠. 그래서 전류와 전압의 특성을 따는 게 또 수화 특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수화 특성이 나오는 게 누구냐면 그러면 우리 기기로 얘기하면 용접계 특성이죠. 수화 특성, 전압 전류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그때 나오는 변압기가 또 누설 변압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누설 변압기의 특징이 두 가지가 있죠. 누설 리액턴스가 크고 전압 변동률이 크다라는 거죠. 그다음 네 번째. 병렬 운전을 안정하게 운전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균합선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디에 설치합니까? 그러면 칙칙폭폭, 직권, 복권. 하나 더 가면 과복권에 설치를 하면 된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본 건 P하고 V니까요. P는 용량. 그죠? 달라도 되잖아요. 조건에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P는 달라도 V는 같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4번 되겠네요. 4번. 그래서 우리 무조건 직류기가 됐든 동기가 됐든 변압기가 됐든 병렬 운전 조건이 아닌 거 물어보면 용량 출력이 따라갑니다. 동기기에서는 하나 더 들어가는 게 회전수까지 들어가죠. 회전수. 자, 그다음에 43번 보도록 할게요. 43번 보시면 권선형 유도전동기에 기동 시에 2차 측에 저항을 넣는 이유를 보았는데 2차 측에 저항을 집어넣는 이유는 기동 시에 전류가 큰 전류가 유입되기 때문에 그 전동기의 코일 권선을 과열로 소선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걔를 갖다가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2차 측에 저항을 삽입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동 전류 감소와 기동 토크의 증대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죠. 그 다음 이 44번 보도록 합시다.
변압기에서 철선을 구할 수 있는 시험 물어봤는데 우리 변압기의 등가위로 및 여자위로 파트 보면 등가위로에 변압기 등가위로 작성 시에 필요한 시험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세 가지가 있는데 누가 있냐면요. 첫 번째 권선의 저항 측정 시험이 있고요. 우리 원선도 작성 시 필요한 시험하고 똑같이 들어가죠. 두 번째 무부하 시험. 부하가 없으니까 우리 개방 시험이라고도 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2차를 단락하고 1차에 전류를 흘렸을 때 그때 동선이나 임피던스를 구할 수 있는 시험이 바로 단락 시험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세 가지 시험이 있고요. 우리 유도기 원선도에서는 구속 시험이 들어가죠. 단락 시험이 아니라. 그래서 무부하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철손이 철손. 또 여자 전류. 또 여자 어드미턴스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단락 시험에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동선이나 임피던스, 뭐 전압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임피던스, 와트, 동선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가면 단락 전류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시험에 이게 나오죠. 무부하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게 누구냐, 무부하 시험에서 구할 수 없는 게 누구냐, 단락 시험에서 구할 수 있는 것과 구할 수 없는 게 누구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럼 지금 문제 조건에서는 철선을 구할 수 있는 시험은 누구예요? 무부하 시험이 되는 거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무부하 시험에서 대표적인 건 철선이고요. 단락 시험에서 대표적인 건 동선이,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왔다 갔다 잘 나오는 거야. 이렇게 안 해도 되는 이유가 우리 손실에는 철선과 동선이 대표적인데 우리 철선을 예전에 다른 말로 뭐라고 했냐면 무부하선이라고 되어 있었죠. 동선을 가변선, 부하선. 그래서 이 철선은 왜 무부하선입니까? 고정선이라고 했던 거죠.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근데 동선은 I제곱이 R이잖아요. 전류의 제곱에 비례해서 변하는 거니까 우리 부하선, 가변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걸 따져봐도 무부하자가 들어가면 철선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45번 문제 볼게요. 권선형 유도전동계의 2차 권선의 전압을 SE2와 같은 위상의 전압 EC를 공급하고 있대요. EC는 이제 외부에서 가해지는 전압인데 EC를 점점 크게 하고 있대요. 그럼 회전 방향과 유도전동 회전 방향과 속도는 어떻게 변하냐고 물어봤는데 이게 방향이 계속 같은 방향으로 전압을 공급하게 되면 속도가 상승하게 됩니다. 반대로 가면 속도는 감소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상승자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게 찾으시면 되는데 속도 뭐 상승 이상 그거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속도는 회전자계와 무슨 방향? 같은 방향일 때 속도가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는 회전자계와 같은 방향으로 동기속도 이상으로 회전할 수 있다. 3번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그래서 EC를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46번 보도록 할게요. 46번 문제는 계산 문제인데 주파수가 60Hz 주어졌고요. 슬립이 0.2. 인 경우에 회전 속도가 720rpm이랍니다. 즉 N값이 주어진 거죠. 720rpm. 회전자의 속도가 주어졌네요. N값. 이때 유도전동계 극수를 물어봤는데 우리 회전자의 속도를 구하는 공식은 하나밖에 없죠. 얼마? 1-S의 NS가 되는 거죠. 그럼 슬립 주고 N값 줬으니까 이 NS 구할 수 있잖아요. 그때 동기속도의 극수, 유도전동계 극수를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NS는 뭐야? P분의 120F니까 그 극수 P를 물어본 거죠. 그럼 얘를 넘기면 NS는 어떻게 돼요? 일단 NS를 구해야 되니까 1-S분의 N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전동기가 회전할 때의 속도, 회전자의 속도를 720rpm 준 거고요. 1 마이너스 슬립이 얼마 줬냐면 0.2를 줬죠. 그래서 이거 구하면 동기 속도가 얼마 나오냐면요. 900rpm이 나와요. 그러면 동기 속도라는 것은 P분의 120F니까 이 자리 바꾸면 되겠죠. 그래서 P 값은 극수는 하고 나오겠죠. NS분의 120 곱하기 F. NS는 120에 주파수 얼마 줬어요? 60 줬죠? 그래서 이거 구하면 극수가 나옵니다. 몇 극짜리냐면 8극 나오겠네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그 다음에 47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단락비 또 나왔네요. 좀 전에 2회차 이어서. 단락비가 큰 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물어봤는데, 우리 보면 단락비가 큰 기기가 있죠. 단락비가 큰 기계를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철극기, 철 성분이 많이 들어간 뭐 돌극기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극기, 돌극기 같은 얘기가 되겠죠. 요거의 특징을 몇 가지 잡을 수가 있겠죠. 일단 얘는 단점이 하나 있는데 철손이 크다라는 거, 철 성분이 많아서 철손이 크다라는 단점 빼고는 다 장점이 있죠. 손실이 작다 보니까 동성물이 적어서. 그래서 첫 번째는 안정도가 높아지고요. 단락비가 크면 안정도가 증진된다. 두 번째, 전압 변동률이 작고요.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안정도가 증진되고 전압 변동률이 작아지고,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게 누구냐면 손실이 작으니까 용량이 커지겠죠, 상대적으로. 그 다음에 네 번째, 효율이 떨어지죠. 철손이 커서 효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효율이 뭐 나쁘다라고 할까요? 예, 나빠진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동기 임피던스가 작아지겠죠. 작다. 이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얘죠. 안정도가 증진된다는 거. 단락비가 크면 클수록, 우리 단락비 KS라고 하면 크면 클수록 안정도가 높아지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1번. 자, 그 다음에 4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8번 보시면 유도전동계 1차 전압 변화에 의한 속도 제어 시 SCR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거 물어봤는데, 우리 SCR의 그 위상각이 있잖아요. 위상각을 이용해서 전압을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SCR을 사용하여 변화시키는 거 물어봤으니까 바로 위상각이 되겠죠.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뭐 딱 한 문제밖에 없는 거니까 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4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철극형 주어졌고, 그 다음에 삼상 동기발전기에 삼상이 주어졌네요. 우리 동기기는 일단 삼상이 기본이고 Y결선을 하죠. Y결선. 이상전압을 방지하기 위해서 접지 방식을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그러면 회전계자형이라는 거죠. 계자가 회전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자가 회전하는 발전기가 누구냐? 동기발전기. 이런 것들도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동기 리액턴스가 15옴이고요. 유도기 전력이 6000V, 단자 전압이 5000V, 부하각 델타가 30도일 때 출력을 물어봤는데 단위가 킬로와트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삼상당 출력을 물어본 거야. 출력. 단위는 킬로와트고요. 그래서 요거 구하면 P는 어떻게 됩니까? 공식이 있는데 비둘극형 한상당 출력 공식이 XX분의 2V의 사인 델타로 들어갑니다. 근데 킬로와트니까 얘네들이 기본 단위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3승을 잡으면 킬로와트가 될 거고요. 3상당 출력이기 때문에 몇 배? 3배를 잡아줘야 됩니다. 얘는 한상당 출력이거든. 자, 그래서 집어넣으면 XX 동기 리액턴스는 얼마 줬냐면 10옴을 줬고요. 기전력이 한상당 기전력이에요. 6000V. 그 다음에 단자 전압이 얼마냐면 5000V 줬고요. 사인 세타 부하각이 되겠죠. 델타 30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3배 하면 값이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이거 얼마 나오냐면 4500kW 나옵니다. 정답은 3번 되는데, 제가 여기서 추가로 잡아드리면 이런 것도 있죠. 시험 문제로. 이 비둘극형이 최대 출력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그러면 이 부하각이라는 놈이 몇 도? 그렇죠. 90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사인 90이 1이니까. 그럼 하나 더 가면 우리 비둘극형은 90도가 될 때 최대 출력이지만 돌극형이 있어요. 돌극형은 몇 도가 될 때 최대 출력이냐? 그러면 얘는 60도가 됐을 때 최대 출력이 나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 그 다음 50번을 보도록 할게요. 50번 여기 하나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0번 보시면 삼상유도 전동계 원선도에서 역류를 표시하는 거 물어봤는데, 이 그림 문제가 또 하나 출제가 됐네요. 우리 원선도가 중요하죠. 원선도는 이제 어떤 실험을 해가지고 각각의 값을 구할 수 있는데, 원선도에서 첫 번째로 그림이 주어졌을 때 구할 수 있는 게 효율이에요. 효율.
근데 이 원선도 그림 주어지면 그냥 답 나오는 거야. 효율이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CP분의 DP예요. 물론 여기에 선분이 들어가겠죠. 그다음 또 하나가 PR분의 PQ가 들어갑니다. 선분, PR분의 PQ. 이게 답이 두 개 있어요. 더 이상 없어. 그 다음에 역률을 물어보죠. 지금 역률 물어본 거 아니에요. 역률이 뭐냐면 OP분의 OP-입니다. 선분 OP분의 선분 OP 다시. 이게 답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 몇 번이냐면 3번이 이거 보기에 위치도 안 바뀌어 나왔네. 3번입니다. 오랜만에 출제가 됐고요. 세 번째. 요거는 그림이 안 주어져요. 세 번째는 원선도의 지름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요거 공식이 나오는데 공식이 두 개 있습니다. 얼마 있냐면 X분의 V1이 있고요. 또 하나가 X분의 2가 있어. 같은 거예요. 1차 전압. 같은 1차 전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그림이 주어져 있고 물어볼 거고요. 이게 다 답입니다. 그다음에 원선도의 지름은 공식 두 개밖에 없다. 계산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두 개 답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답은 50번에 답은 3번이었고요. 자, 칠판을 정리하고 51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1번 보시면 뭘 물어보고 있냐면 분포권의 개수를 물어보고 있죠. 우리 동기기의 권선의 개수를 보시면 두 가지가 나오죠. 단절권 개수와 분포권 개수가 나옵니다. 왜? 두 가지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보시게 되면 51번 앞에서도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인데요. 분포권 개수는 공식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까 특징 봤었죠? 1회차인가요? 분포권의 특징 뭐였어요? 누설리액턴스가 감소하고 교류분에 포함된 고조파를 제거해서 기전력의 파형을 개선시킨다라고 했던 겁니다. 이번에 공식 물어봤는데 공식은 이렇게 쓰면 되겠죠? 외울 때 어떻게 외워요? 우리 사이판이야. 사이판. 위에도 사이판이죠? 근데 뭐 붙여? 상수 m을 붙여야죠. 상수 m. 그리고 q를 갖다 붙여주면 끝납니다. 단 고조파 차수가 주어지면 여기 n을 갖다 곱하는 거예요. n. 근데 고조파 차수가 안 주어지죠. 대부분 계산 문제 특히 나오면. 그래서 무시하고 계산하는 거고요. 이때 파이는 무조건 얼마야? 사인 코사인 나오면 180도를 집어넣어야죠. 180. 요거 계산기 누르면 무조건 0.9 xx 나온다고 했던 거예요. 답이. 자, 그래서 요거 찾으면 고조파 차수를 줬잖아요. n차라고. 그래서 n이 붙어 있는 놈을 찾으면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2번 들어가도록 할게요. 52번 문제. 유도전동기의 한극의 자속 및 2차 도체에 흐르는 전류와 토크의 관계식 물어봤는데 우리 토크는요 어떻게 들어가냐면 K파이에다가 I2에 코사인 세타2라는 공식이 있어요. 그래서 토크는 자속 비례하고 2차 전류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토크는 한극의 자속과 2차 전류의 곱에 비례한다. 정답 1번이 되겠죠. 요거는 이제 유도기에서 나오는 공식이고 그 직류전동기의 토크 공식을 보게 되면 K파이에 IA가 있죠. 우리 유도기는 교류니까 역률까지 적용이 되는데 우리 직류는 말 그대로 역률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위상 자체가 없으니까 역률이 없겠죠. 그래서 K파이 I를 끝나는데 이것만 봐도 이해가 되잖아요. 토크는 한극의 자속과 비례하고 전류에 비례한다. 똑같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다음 53번 보도록 할게요. 53번 문제도 이거 지구상에 한 문제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동기전동기 기동법 중 우리 자기동법이 있는데 지가 스스로 기동을 하는 거예요. 동기전동기의 기동법 중에 자기동법에서 계자권선을 저항을 통해서 단락시키는 이유 물어봤죠. 그래서 계자권선을 단락시키는 이유는 고전압이 발생되는데 그 고전압을 갖다가 발생되는 걸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고전압의 유도 방지 3번으로 체크하시고 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4번 보도록 합시다. 54번. 슬롯은 이제 그 코일 집이죠. 코일을 감아서 계자 철심 안에다가 홈을 파서 집어 넣은 게 이제 슬롯이라고 보시면 돼요. 36개의 슬롯, 고정자 철심이 있고요. 여기에 3상 4극 2층권, 두 개의 층으로 감았다는 얘기죠. 권선할 때 매금매상의 슬롯과 코일수 물어봤는데 첫 번째, 매금매상당 슬로스 Q라는 놈은 우리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P 곱하기 N분의 S라고 표현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물어본 게 총 코일수 물어봤잖아요. 이 총 코일수는요, 여러분들 그냥 슬롯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 슬롯이 지금 36슬롯 줬잖아요. 그게 답이야. 코일수는 계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얘 코일수가
공식 이렇게 들어가요. 2분의 총 슬롯수 곱하기 층수가 들어갑니다. 층수. 그럼 얘하고 얘가 같은 거잖아요. 왜 같냐면 층수가 2층권이잖아. 그럼 얘 약분되면 총 슬롯수의 개수가 호일수가 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얼마냐면 2분의 봐봐요. 총 슬롯수가 얼마냐면 36줬고요. 층수가 몇 층이라고 했어요? 2층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결론 얼마 나온 거야? 36의 호일수가 나온다는 얘기죠. 총 호일수가. 그다음 매금 매상당 슬롯수니까 이거 그대로 있는데 극수, 상수 슬롯수니까 매금, 매상, 당 슬롯수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여기 51번 잠깐 보시면요. 여기 Q가 있잖아요. Q. 이 Q가 매금 매상당 슬롯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Q 값이. 그 얘기야. 그래서 이 Q가. 그래서 요거 그대로 Pn분의 S 안 주어지면 구해야 된다는 얘기죠. 극수가 몇 극이냐면 4극 줬고요. 상수는 무조건 3상이라고 그랬죠. 동기기는 3상, Y결선. 그 다음에 슬롯수가 36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12분의 36이니까 얼마예요? 3 나오죠. 그래서 3. 매금 매상당 슬롯수는 3과 총 코일수는 36 하니까 답 3번 나오겠네요. 3번. 요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55번 보도록 합시다. 55번. 3단자 사이스터가 아닌 거 물어봤는데 우리 SCR은 단방향 3단자 소자고요. 이것도 가끔 나오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GTO가 있죠. 게이트 톤 오프가 가능한 소자. 가장 높은 전압용으로도 사용되는 반도체 소자가 GTO입니다. 얘도 단방향 3단자예요. 그 다음에 SCS가 답인데 요 놈은 단방향 4단자 소자입니다. 4단자. 3단자가 아닌 거 물어봤으니까 답 3번 되겠네요. 3번. 그 다음에 또 하나 트라이액 있죠. 얘는 쌍방향 3단자 소자입니다. 여기 보니까 끝에 A씨가 있잖아요. 그럼 교류니까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 정역으로 방향이 결정되겠죠. 교류니까. 그래서 쌍방향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한쪽 방향으로 흘러서 단방향이 되는 거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6번 보도록 합시다. 56번. 단상 변압기를 병렬 운전할 경우에 부하전류의 분담 물어봤는데 이 부하전류의 분담이 또 실기에 가면 잘 나옵니다. 최근에 와서 또 얘를 갖다 우리 합성 용량을 구할 때도 요 공식을 씁니다. 공식을 일단 적어 드릴 거예요.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A기와 B기가 병렬 운전할 때 그때 부하 분담 B를 구해 달라 그 얘기야. 합성 용량도 구해보고 그때 구하는 공식이 바로 얘예요. PB분의 PA는 PB분의 PA 곱하기 %ZA분의 %ZB가 되겠습니다. 이때 소문자 용량은 우리가 분담 용량이라고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문자는 정격 용량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임피던스는 퍼센트 임피던스는 이제 전류가 흘러갈 때 발생되는 손실이니까 누설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공식을 보니까 용량끼리는 비례관계가 성립되잖아요. 위치적으로 같잖아. 근데 임피던스하고 용량을 보면 반대가 되고 있죠. B분의 A인데 A분의 B죠. 그 이유가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임피던스가 커지면 용량은 손실이 커지니까 용량은 작아지겠죠. 그래서 반비례 관계가 성립된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임피던스가 작아지면 손실이 작아지면 용량은 커진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요게 결론은 몇 번이냐 그러면 용량끼리는 비례하고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죠? 용량끼리는 비례하고 용량과 누설 임피던스는 반비례한다. 뭐 역비례한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실기에도 나오는 공식입니다. 계산 문제. 그 다음에 57번 볼게요. 자, 우리 57번 문제에도 또 오랜만에 또 출제가 됐는데 정류자의 평간전압 물어봤죠. 우리 정류자가 직류기에서 정류자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건데요.
3종 세트가 있잖아요. 공식이. 첫 번째 누가 있냐면 정류자 편수 구하는 공식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2분의 우리 뮤 S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그랬죠. 이때 S는 전체 슬롯 수를 얘기하는 것이고 뮤 값은 한 슬롯 내의 코일 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 곱해서 2로 나누면 답. 두 번째 위상차가 있다고 그랬죠. 세타 값. 그래서 공식 두 개 K분의 2파이가 있고요. 또 하나가 M분의 2파이예요. 그러니까 정류자 편수가 K인데 이때는 M으로 준 것 뿐이야. 그래서 다 공식이 두 개 있다는 얘기고, 세 번째 평간전환 물어봤잖아요. 그래서 K분의 P2로 구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기전력을 정류자 편수로 나누면 정류자 편과 편 사이의 전압이 나온다 그 얘기인데, 이 기전력이라는 놈은 극수의 영향을 받겠죠. 극수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속이 많이 발생하니까 기전력이 커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2극이면 2극만큼에 대한 기전력, 4극이면 4극만큼에 대한 기전력이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극수의 영향을 받습니다. 자, 어쨌든 세 번째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 문제 해결해 볼 건데, 정류자 편수를 132개 줬고요. 극수를 몇 극? 6극짜리 줬고 기전력이 210V래요. 그래서 요거 계산기 누르면 답이에요. 9.5V. 뭐 간단하죠.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58번. 새끼 또 나왔죠. 전기자 반작용의 영향이 아닌 거. 자, 이거 설명 안 하고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1회 때, 2회 때 다 설명을 2번이나 했기 때문에 과거에도 또 다 했어요. 그래서 영향이 아닌 건 누구예요? 주자속이 증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주자속이 무조건 감소한다고 그랬잖아. 전기자 전류에 의해서 전기자가 회전하면 계자에서 발생한 주자속을 감자작용이 발생되면서 자속을 감소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어디 영향을 준다고 그랬어요? 주자속에 영향을 준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자속이 감소하니까 기전력 또한 감소하고 출력이 감소한다고 했던 거죠.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뭐 작년 같은 경우에 1회, 2회, 3회 전기자 반작용에 다 출제가 됐다는 얘기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올해 2017년도에는 나올 확률이 좀 적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로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이 나올 수 있겠죠. 동기기의 전기자 반작용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어요. 자, 59번 3000V의 단상 배전선 전압을 3300V로 승합했대요. 그러니까 하이 볼테이지 승합후가 3300이 되는 거고 승합전은 3000V가 된다는 얘기죠. 그때 단권 변압기 자기용량을 물어봤네요. 여기서 부하 용량은 100kV라고 줬습니다. 그럼 아까 우리 2회 때인가요? 1회 때인가 하나 풀어봤잖아요. V결선 단권 변압기 주고 한 대 용량 물어봤을 때는 루트 3분의 2가 들어가는데 여기서는 단권 변압기는 줬지만 V결선 조건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하 용량분의 자기 용량 공식은 루트 3분의 2만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VH분의 VH-VL 이렇게 들어가겠죠. 루트 3분의 2가 들어가면 V결선 조건이 되는 거고요. 없으면 우리 그냥 일반적인 Y결선 형태의 단권 변압기 공식이 되겠습니다. 자기 용량을 물어봤죠. 예, 변압기 용량, 자기 용량, 등가 용량.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알려드리면 항상 누가 크냐면 부하 용량이 커요. 왜? 부하가 2차 측이거든요. 그러면 단권 변압기는 승합을 한 거니까 2차가 전압이 높아지니까 용량도 부하 측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얘가 항상 크다는 걸 참고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기 용량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자기 용량은 어떻게 될까요? 이항하면 VH분의 VH-VL 곱하기 부하 용량 되겠죠. 자, 승합후의 전압이 얼마 줬나요? 승합후의 전압이 3300 줬죠? 3300분의 다시 승합후 3300 VH 마이너스 VL 승합전 3000이 되겠네요. 자, 부하 용량 곱해줍니다. 부하 용량이 아까 100kV라고 했으니까 요거 계산기 누르면 답 나오겠죠. 자, 얼마 나오냐면 9.09 kVA 하고 나옵니다. 정답 몇 번이냐면 약 9.1 해가지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4번. 이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넘어가면 이제 마지막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자, 60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60번 문제를 좀 원래 기존에 있던 문제인데 좀
시간을 조금 더 끌으려고 이렇게 준 것 같아요. 예. 자, 보겠습니다. 변압기 운전에 있어 효율이 최대가 되는 부하는 전부하의 75% 줬잖아요. 그때 75%였다고 하면 전부하에서의 철송과 동선의 비 물어봤잖아요. 그럼 이게 딱 보면 뭔 얘기인지 몰라요, 잘. 근데 사실은 어떤 공식이면 이거거든. n분의 1 부하시의 효율 공식이에요. 그럼 어떻게 돼요? 루트에다가 했잖아, 이것도 많이. PC분의 PI 곱하기 100이라는 공식을 이용해서 풀면 되는데, 원래 기존 스타일은 철선하고 동선을 주고 이 값을 구해달라고 준 거잖아요. 근데 얘는 아예 75%가 나왔다는 거야. 그때 이 철선과 동선의 비를 물어본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면 1번부터 4번까지 다 눌러봐야 돼, 집어넣고. 그때 75%가 나오는 새끼가 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더 끌기 위한 문제예요,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 근데 여기서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리면, 우리 철선이 1이고 동선이 2일 때 집어넣으면 루트 곱하기 100 하면 70%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누구였냐면 주상변압기였어요. 주상변압기의 효율, n분의 1 효율. 그래서 지금은 이제 다 집어넣으면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은 루트에다가 3분의 4 넣는 거예요. 3분의 4. 그럼 3분의 4 넣으면 얼마 나오냐면요. 제가 써드릴게요. 1번은 115% 나와요. 그럼 얘는 나가리죠. 왜? 75%가 나와야 된다니까? 그럼 2번은 얼마 나오냐면 얘는 루트에 16분의 9 곱하기 100 하면 얘가 75% 나와요. 그래서 결론은 정답이 몇 번이냐면 2번이 정답이에요. 3번 몇 프로 나오냐면 루트에다가 15분의 10 넣어서 곱하기 100 하면 81% 나옵니다. 얘 나가리죠. 그 다음에 4번은 루트에다가 30분의 18 곱하기 100 하면 77% 나와요. 그럼 결과적으로 봤을 때 75%가 나와야 된다고 했잖아.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2번. 그러니까 똑같은 스타일인데 이 퍼센트를 주고 몇 대 몇이냐 물어본 거니까 하나씩 다 넣어서 풀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뭔지 하고 떠오르면 그때는 이미 늦었어. 이 공식이 빨리 생각이 났어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동일출판사 경기기사 2016년도 작년 1회, 2회, 3회까지 문제 60문제 기기를 제가 좀 풀어드렸는데, 아무튼 올해 2017년도에 좋은 결과 다 있으셔가지고 전기기사 꼭 합격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올해 안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